그동안 부동산 정비 사업의 큰 걸림돌로 평가받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관련 개정법이 오늘부터 시행된 건데 최근 워낙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만큼 시장 분위기 반전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에서 최대 50%를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과 함께 정비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관련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부담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는 기준이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올라갔고 부과 구간도 완화됐습니다. 초과이익이 많지 않았던 단지들은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 단지는 40% 정도 줄고 평균 부담금도 8,8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도 재건축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원자재 값이 여전히 비싼 데다가 부동산 경기가 워낙 침체해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고금리 상황도 계속되며 초과 부담금 완화만으론 시장이 활기를 찾기 힘들 전망입니다. 이제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라도 부과한다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완화된다고 해서 재건축이 활성화되거나 또는 가격이 오르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자체에 문제가 많은 만큼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실현 이익인데도 과세하는 건 문제가 있고 부담금 자체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같은 정비 사업인 재개발에는 없습니다. 신규 아파트나 분양을 받아서 새로 입주하는, 같이 입주하는 이런 분양자에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폐지 논의에 군부를 대는 분위기도 있지만 당장 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긴 쉽지 않습니다. 개정안이 5달 안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만큼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는 부과받는 단지가 나올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